자, 오늘 살펴볼 회사는 퀀텀 컴퓨팅 주식회사, 바로 QNUBT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기술 업계랑 투자자들한테 뭐랄까 10억 달러짜리 거대한 퍼즐을 던졌어요. 과연 어떤 퍼즐일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맞춰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회사가 실적 예상을 200% 넘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대박을 쳤는데 주가는 왜 곧바로 뚝 떨어졌을까요? 이상하죠.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반대잖아요. 바로 이 미스터리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숫자를 직접 한번 보세요. 2025년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 예상치가 12만 5천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38만 4천 달러가 나왔어요. 훌쩍 넘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원래는 주당 6센트 손실 볼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1센트 이익을 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왜 이걸 보고도 돌아섰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회사가 가진 좋은 점, 강점부터 제대로 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이들이 보는 QNBT의 가장 큰 매력, 그 첫 번째는 바로 광자 기술이라는 겁니다. 큐비트는 좀 독특한 기술을 쓰는데요. 광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의 기본 재료가 되는 큐비트라는 걸 만들 때 빛의 입자, 그러니까 광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아주 차갑게 얼려야만 작동하는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근데 큐비트는 아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차이점이 큐비트 기술의 진짜 핵심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통의 양자 컴퓨터는요, 작동시키려면 거의 영하 273도에 가까운 엄청나게 차가운 환경이 필요해요. 당연히 기계도 엄청 크고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먹죠. 근데 큐비트의 광자 방식은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상온에서 돌아갑니다. 크기도 작고 에너지도 훨씬 덜 쓰고요. 주변의 방해 전타 같은 노이즈에도 훨씬 강하죠. 이걸 실제로 상용화한다고 생각해보면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장점인 겁니다. 이건 회사 CEO인 유핑 황 박사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기술은 상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비용도 줄고 훨씬 덜 복잡합니다. 덕분에 실험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 세계의 다양한 곳에 우리 양자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들의 진짜 목표는 실험실을 넘어서 우리 생활 속으로 양자 기술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기술만 좋은 게 아닙니다. 강세론자들이 주목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최근에 이룬 성과들과 두둑한 실탄, 즉 자금력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뭘 했는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4월엔 나사랑 계약했죠. 5월엔 아예 자체 칩 공장인 펩1을 열어버렸어요. 7월엔 미국의 진짜 큰 은행 중 한 곳에서 주문도 따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9월, 10월, 2달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받는 데 성공합니다. 이건 그냥 연구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손에 쥔 돈이 얼마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한 겁니다. 와, 이 정도 돈이면 뭐든 할 수 있겠죠.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 회사 대단한데? 투자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 싶으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부터는 이 회사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약세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냉정한 현실, 재무제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면 사실 설명이 끝납니다. 3분기에 번 돈, 매출이 38만 4천 달러, 근데 같은 기간에 쓴 돈, 그러니까 영업비용은 얼마냐? 무려 1,050만 달러입니다. 번 돈에 비해 쓴 돈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사업에서는 1,040만 달러나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최종 결과는 이익이 났다고 발표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요? 그 마법의 비밀이 바로 이 차트 안에 있습니다. 순이익을 한번 해부해 볼게요. 자, 일단 본업에서는 1,040만 달러 손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 손실을 메워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지고 있던 현금에서 나온 이자 수익 350만 달러.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게 핵심인데 파생상품 부채 평가 이익이라는 게 920만 달러나 잡혔어요. 이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회사가 발행했던 어떤 금융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회계 장부상으로는 오히려 이익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장부상으로만 찍힌 종이 이익이라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 보였던 그 순이익은 사실 양자 기술로 돈을 잘 벌어서 생긴 게 아니라 금융기법과 회계 처리 덕분에 만들어진 숫자였다는 거죠. 바로 이게 똑똑한 투자자들이 그 화려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보고도 아,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하고 주식을 던진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봤으니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과연 이 회사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큐트가 넘어야 할 산들, 즉 리스크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투자를 받으려고 주식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 둘째, 한 분기에 1,000만 달러 이상씩 돈을 태우고 있는 이 엄청난 속도. 셋째, 아직 본업으로는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실제로 대량 생산해서 파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QM비트는 딱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 얼굴은 정말 희망차죠. 상온에서 작동하는 혁신 기술, 은행에 쌓여있는 15억 달러가 넘는 현금, 나사 같은 굵직한 고객사까지. 하지만 다른 쪽 얼굴을 보면 그림자가 짙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적은 매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 그리고 본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 가짜 이익. 이 두 얼굴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퀀텀 컴퓨팅 주식회사는 이 2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 빛나는 광자 기술을 반짝이는 진짜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이 회사의 모든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